두 분 변호사 모신 김에 민주당의 경선 결과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승복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과반 득표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59조 1항이 특별 당규요. 네. 59조 1항을 문제 삼는 걸로 지금 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복잡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60조 1항에 당선인의 결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한다. 네.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공표된 개표 결과가 무엇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개표 이제 57조의 개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특별당규에. 이 뭐냐면 개표가 매번 그 순회 경연을 할 때마다 네. 그 마지막에 그때마다 이거를 개표를 해서 결과를 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개표 결과를 공표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조 1항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전에 공표했던 거를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합산해야 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60조 1항 같은 경우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는 해방 투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A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이후에 A 후보에 대한 투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무효로 봐야 된다. 라는 꼭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문헌만 보면은 그런 해석에 애매함이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 이게 그 매번 발표한 거를 그거를 픽스를 해가지고 다 더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약간 어색하긴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걸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이걸 규정을 만들 때는 지금 그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은 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하는 식으로 의도했던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문헌상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법적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이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법적으로는 변호사님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59조입니까? 60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네.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네. 이렇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게 법적으로 갔을 경우에나 법적 판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지, 지금 뭐 그렇다고 전체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해석했을 때는 또 민주당 쪽에서 지금 네. 밀고 있는 식이 틀렸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건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정치적으로는 찬반이 첨예한데 서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겁니까? 지금 이게 딱 문헌의 의미가 좀 애매하고 네. 다툼이 있을 때는요. 그걸 이제 법을 만들게 된 입법 취지라든지 또는 이제 그 상위 법의 규정들 있잖아요. 이걸 종합해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저는 법정으로 가면 이게 이낙연 후보가 유리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정치는 아니지만 노동관계법에 우리가 노동조합에서도 이게 그 결선 투표가 있고 투표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게 무효가 된 표도 분모에 이어서 계산해야 된다. 이런 게 현재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취지는 지금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노동관계법에 그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거법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첫째는 이제 그 담합을 후보 간에 막는 게 입법 취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급여 금지가 있거든요. 자, 담합을 방지하는 게 선거법에 후보들끼리 담합을 금지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도중 사퇴할 때. 자, 만약에 그 추미애 후보가 마지막에 사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미애 후보는 거의 한 8, 9% 얻었죠? 네. 근데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지사 지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참 이게 50이 안 돼가지고 한 47, 8밖에 이재명 지사가 안 되는데 갑자기 추미애 후보가 사퇴해버림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그냥 어부지리를 50 넣어버린다. 이러면 이게 결선 투표 안 맞잖아요. 후보 간에 얼마든지 담합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따라서 그게 저는 첫째 그 담합 금지의 취지에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무효라는 거는 사퇴 이후에 그 표를 찍으면 당연히 그건 무효죠. 근데 이미 소급해가지고 얻은 표는 이미 유효하다고 공표를 했잖아요. 김두관이나 정세균 의원표는 이게 소급해가지고 왜 무효가 되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미 한번 그거는 유효하게 다 투표해서 개표 결과까지 발표했는데 사퇴하면 그 이후에 무효다. 이런 얘기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법으로 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입법 취지라든지 또 다른 선례 판례라든지
이 모든 걸 봤을 때 네. 상당히 있는데 아마 이게 이낙연 후보도 고민하겠죠. 과연 이게 법으로 가서 장기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승복하고 어차피 당내에서 이가 받아질 가능성은 네. 제로거든요. 지금 이게 상당히 저는 고민 중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저는 가처분으로 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방금 변호사님께서 가처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좀 강하게 불만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가처분, 위헌 제청 가능성 등등 얘기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가처분은 일단 뭐 민사상 가처분으로 결국 가게 될 텐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법원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렇게 법원에 이거를 효력이나 이런 것들을 정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가처분이 사실 이제 일종의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 확실한 판결은 아니지만 이 사안의 특성상 만약에 법원이 인용을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재로 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애매한데 지금 이게 이제 이게 선거 관계되니까 헌법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만약에 한다면 68조 1항에 이제 헌법소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헌법소원으로 갈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조금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문제가 된다면 가처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이게 가처분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러면 민주당의 사실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고요. 이걸 결국 정치적으로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 클 거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이거를 뭐 결선 후보를 다시 받는 이런 식으로 가기도 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망하기 좀 어렵겠네요. 네, 정치의 사법화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제가 보기 위헌 제청은 좀 어려워요. 위헌 네. 제청은 현행 규정이 소급의 무효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게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가처분은 이게 신속하게 결론이 빨리 날 수 있거든요. 가처분은 이제 해석이 어느 게 옳으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가처분으로 가는 게 맞다 보고 문제는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은 뭐 자꾸 이게 사법부가 결정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처분으로 가는 거는 결선 투표해라는 거예요. 결선 투표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다시 결선 투표는 당원들이 또 투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결국은 정당하게 당원들이 결선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정하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라든지 법원에서 네. 후보를 정한 게 아니죠. 어차피 이게 결선 투표하라는 판결만 날 겁니다. 하면 해석상. 따라서 저는 이제 그게 맞고 그래야만 이게 원팀이 되고 정당성이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당당하게 자신 있으면 결선 투표가 이길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요즘 대장동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진 건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가